이 영상은 더빙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저는 한국인이라 원어로 듣고 싶으면 오디오 트랙에서 한국어로 설정, 자막은 여러분들의 나라로 설정해주세요. 더빙 없는 몰입감 있는 현장 소리만 듣고 싶으면 오디오 트랙에서 하와이로 선택해주세요. 와, 새벽 비행기라서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어제 거리 노래방하고 일본의 새벽 비행기로 도착해서 지금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예요. 대충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들을 전부 다 지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영상을 올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시작부터 비가 오네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비가 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비 오는 소리에 잠잘 때 이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서 비가 올 때만큼은 좀 비 오는 소리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아침에 일찍 문을 열지 않습니다. 보통 11시부터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문 연 우동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오사카 남바역에 있는 우동집이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우동집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대충 현재 시각은 10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사장님이 아주 정겹게 맞이해 주십니다. 저번에 마쓰야마 갔을 때부터 우동에 제가 중독이 됐나봐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는 일단 우동이랑 규동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도 하나 먹는 것보단 두 개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침부터 폭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올라간 양파랑 저 대파가 정말 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 먹을 때에는 제가 더빙을 안 할 겁니다. 음식 먹는 장면에 집중해주세요. 한국인이라면 매운맛이 빠지면 안 되죠. 시치미를 아주 듬뿍 넣어줍니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오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편의점에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프로틴을 좀 구매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랑 좀 다르게 프로틴의 단백질 그람수 있죠? 그게 좀 굉장히 적습니다. 맛도 조금 더 단맛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도 일단 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프로틴은 꼬박꼬박 어디서든 챙겨 먹는 편입니다. 일본은 워낙에 택시비가 비싸다 보니까 여행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전철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전철을 타러 가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항상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일본인들은 목적성이 뚜렷한 것에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갈 곳은 이세이라는 곳입니다. 오사카에서 대충 전철로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오사카 오른쪽 하단부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은 다양한 민족권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안내해 주신 저 점원분도 아마 중하권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도 인구수 감소가 큰 문제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철을 타고 3시간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킨텍스 나라선 급행을 타고 이동할 예정이에요. 보통 이 전철을 타게 되면은 급행으로 간다고 해도 바로 직행으로 가진 않고요. 여러 번 환승을 거쳐서 진행합니다. 오사카 남바에서 스루하시에서 나바리에서 이세나나카와, 그리고 이세나나카와에서 이세시까지 약 4-5번의 환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좀 티켓을 좀 비싼 애로 끊어서 2번만 환승하는 애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세시는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오사카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나라는 사슴공원, 나라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 곳을 넘어서 산맥을 지납니다. 산맥을 지나면 미해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 여행자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곳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너무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많은 데보다 사람이 없는 곳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전철은 출발을 했고 날씨는 아직 우중충합니다. 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사실 이세시에 도착을 했을 때도 비가 저렇게 많이 오면 오늘 제가 가려고 했던 이세신궁에 가는 거를 사실 취소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신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2시간 남짓 제가 일단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침에 잠을 못 잤던 피로가 몰려와서 저는 좀 잠을 좀 자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희한한 석상이 있더라고요. 사카키바 온세구 지역에 있는 석상이고요. 저게 33m짜리 순금으로 만든 불상이랍니다. 중간에 2번 정도 멈췄는데 여기가 사카키바라 온세구 지역인데 주로 나고야나 오사카에 료칸 놀러 오신 분들이 여기 온천을 많이 간대요. 근데 생각보다 온천역이랑 료칸 마을이랑 굉장히 멀어서 저기서도 또 이동하려는데 버스로 한 3-4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도착을 하긴 했는데 제가 중간에 잠들어서 사실 전철역을 한정거장을 더 넘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고서 지금 두리번 되고 있죠. 그리고 저 기차를 제가 찍고 있잖아요. 저걸 내가 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비가 오는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지금. 고민이 끝나고 고민할 시간에 그냥 나가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든 그냥 밖에 나가자 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 찰나에 스이카에 돈이 없어요. 전철을 이동을 할 때 한국에서는 이제 교통카드죠. 일본에서는 이제 스이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일단 돈을 좀 충전을 하고 이동을 할 요량으로 돈을 좀 충전을 했습니다. 막상 전철역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여기가 완전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골 같지 않죠? 꽤 번화가 같은 전철이었어요. 나가자마자 어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분들이 보니까 정치 관련된 이렇게 정계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글맵으로 검색을 해서 버스 노선도를 한번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늘 갈 곳은 이세신궁이잖아요. 그래서 이세신궁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글맵을 좀 봤더니 지금 내린 역에서 60번 버스를 타면은 이세신궁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느낀 점, 확실히 시골이구나. 버스가 한 15분에 하나씩 오고 있더라고요.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탑승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버스에 탑승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이세시를 관통하는 가장 대중적인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에 그 풍경들이 진짜 아기자기하고 일단은 이뻤습니다. 오사카나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건물만 있는데 여기서 정말 한 블럭만 딱 바로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층고가 낮은 옛날 가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옥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쿄나 오사카에서 볼 수 없었던 차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무조건 차가 있어야지 어딘가를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이동하는데 날씨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세시 외곽으로 나왔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세시 도시에서 하차를 하고 저 앞에 계신 할머니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지금 좀 이따 나오는 앞에 터널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터널 있죠? 사실 저는 이 터널 전에 내렸어야 됐어요. 왜냐, 이 터널 이후부터는 이세시마 국립공원이라는 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가 무려 18km입니다. 산으로. 못 내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개이득인 게 버스 요금이 이게 8,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세시마 국립공원을 그냥 관통하는 거라서 사파리 관람버스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야생 숲을 바로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로프. 일본은 진주스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이제 신성한 숲 훼손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이 부분부터는 좀 더빙을 안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좀 즐겨보시죠.
어떠세요? 실제로 버스에 타고 있는 느낌이 좀 드셨나요? 국립공원 중간쯤을 지나가다 보면은 실로댐이라고 해서 가뭄을 대비한 댐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시마이 소베라는 곳이고요. 국립공원에서 시마시로 가기 전에 굴이나 장어가 유명한 마을이라고 하네요. 일단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내렸고요. 밥집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를 이동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피곤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하나 뽑아서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 자판기 음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 자판기에서 파는 것 중에 밀크티나 커피가 생각보다 아주 고급집니다. 물론 달아요. 아주 많이. 목적지는 이세 신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돌아가는 버스는 30분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마을의 버스 정류장을 한번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한국 버스 정류장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아직도 비가 저렇게 많이 오고 있고요. 30분 기다렸더니 버스가 도착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하고 함께 이동을 했고요. 어르신들도 알고 보니까 이세신궁이 목적지셨더라고요. 이세신궁은 크게 외궁과 내궁으로 나뉘는데요. 보편적으로 일본 분들은 외궁을 먼저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궁을 참배한답니다. 이 참배의 뜻이라는 게 신들에게 기도를 올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뭐 신사 참배한다 뭐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각 신마다 목적과 의미가 달라서 여기는 농경의 신과 그리고 태양의 신이 있습니다. 보통 일본 분들은 외궁을 먼저 참배한대요. 외궁은 농경과 의식주를 관장하는 개쿠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태양신을 모시는 내궁, 나이크를 순서대로 가는 게 여기에 전통 방식이래요. 주로 관광객분들은 내궁을 먼저 가신답니다. 그럼 잠깐 둘러볼까요? 여기는 이세신궁 내궁 앞에 있는 오카케 요코초라고 그 참배객 거리가 있어요. 여기서 미에현 명물인 이세 우동을 판매합니다. 도시대 때부터 참배객들이 소화불량을 돕기 위해서 부드럽게 푹 삶은 굵은 면에 가다랭이랑 다시마로 맛을 낸 진한 간장 소스를 비벼 먹는 전통 방식의 우동이에요. 먹는 부분은 따로 더빙하지 않을게요. 음식 먹는 거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빙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오디오 트랙에서 하와이로 바꾸시면 더빙 없는 버전의 집중도 높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이 오카케 요코초 참배 거리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빙수를 팔거나 아니면 다과를 팔거나 이렇게 옛날 장난감들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짱구라는 만화를 많이 봐서 이걸 보니까 짱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 마츠리를 가면 전통 놀이들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체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500엔을 내면 코르크를 5개를 주는데요. 하나라도 넘어가면은 그거는 저의 경품입니다. 제가 또 총 쏘는 거에는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와. 네. 사실 저 점원분이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웃음 좀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총 게임보다는 이게 더 쉬워 보여서 새로운 게임을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구슬 10개를 주고요. 4개 이상 넣으면은 과자나 아니면은 인형 같은 걸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점원분이 리액션을 크게 해주셔서 할 맛이 났습니다. 게임을 하고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더 돌아다니기로 해봤습니다. 걷다가 계곡 소리가 나서 저도 그쪽으로 좀 가봤습니다. 이세신궁 내궁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고요.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깨끗했습니다. 일본은 물이 좋아야 면이 맛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동이나 메밀류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드론샷. 일본은 드론 버큐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저는 99g짜리 호버 드론을 들고 갔습니다. 물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은 이세신궁 내궁으로 들어가는 신사 입구가 나옵니다. 이세신궁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는 도중에 엄청나게 큰 매를 만났어요. 보이세요? 이제 신사 입구에 도착하면 많은 분들이 저 도리 앞에서 목례를 합니다. 신과 인간 세계를 구분짓는 경계의 의미예요. 이세신궁 내부에 들어오면 자갈들이 저렇게 깔려 있는데 저 자갈들을 밟는 소리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리에 집중해서 더빙 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빙이 없는 원음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음성 트랙에서 하와이 언어로 선택하시면 집중도 있게끔 영상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すいません。終わりですか? 6時まで大丈夫ですか? 돌아가기 전에 이 이세시가 굴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굴 구이를 먹기 위해서 잠깐 들렸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본 자판기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팔고 있어서 일단은 한 캔 땄습니다. 저 갈색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드셔보세요. 어떻게 돌아갈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버스를 타고 또 이동하면 제 스스로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걷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미난 장면을 하나 포착하는데요. 여기서 드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론을 구하러 직접 수로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찍어주는 거 아니고요. 드론이 그냥 찍는 겁니다. 신기하죠? 호버, 에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손짓하면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밀크티. 오늘만 자판기 3번째입니다. 저 파란색 테두리에 홍차 마크 들어가 있는 밀크티가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여기서부턴 조금 지친 상태였어요. 여행이 지친 것도 있지만 예전에 제 삶의 방향성을 잃어서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도피성 여행을 선택했고 그게 지금 와서 저에게는 진짜 큰 힘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열심히 독하게 마음먹고 일만 했거든요. 막상 나이가 먹어보니까 추억도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대 때 첫 일본 여행을 갔는데 한국은 이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항상 누군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조용한 곳에 와서 혼자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여행을 즐기니까 제가 살면서 경쟁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부딪히며 살아왔구나 라는 거를 여기 와서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경쟁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 노래방도 진출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씩 본인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쉼이라는 노래로 나고야까지 이동하는 부분까지는 더빙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시죠,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조금 쉬면서 오셨나요? 저는 도파민에 너무 쩔어 있었던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여행하는 거를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